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북한 매체죠. 북한 매체가 우리 3,000톤급 잠수함 진수 계획을 가지고 또 비판을 했어요. 이것과 사실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9월 11일 날 3,000톤급 잠수함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뭐 1,200톤급, 1,800톤급은 각각 9척 있지만 3,000톤급은 처음입니다. 예. 일단 진수식을 했는데요. 예. 9월 14일 날 했죠.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여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다시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18, 19, 20 이렇게 2박 3일 동안 대통령께서 방북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 진수식 끝나자마자 바로 북한에서 노동신문이나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바로 선제 매체죠. 우리 민족길이라고 예.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비판이 이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이것 가지고 시비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앞으로는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훈련의 문제라든지 무력 정강의 문제라든지 정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합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앞으로 구성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와 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쟁 무기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반민족 행위다. 네.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개인 논평 차원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비판 성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함 그 어떤 진수식에 참여해서 한 연설 내용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즉 힘을 통한 평화 이것은 뭐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인데 사실 이번 도산 안창호함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함은 SLBM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3척 정도 더 이제 할 예정인데요. 예. 2021년 정도에 이제 전력화가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이제 3,000톤급 개발을 뭐 했니 안 했니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3,000톤급이 이루어지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SLBM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 4발 정도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그 비난 성명이 의미하는 게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북한의 우리의 어떤 발목 잡기. 예. 사실은 우리의 어떤 전력이 이제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기 동북아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각국들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F-35라든지 앞으로 전력 증강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초계기도 지금 도입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발목 잡는다면 예. 우리 정부로서 사실은 이제 지금 평양선언이나 이런 데서 양측의 어떤 평화적인 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자칫 발목이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력, 즉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 우리의 재래식 무기만 어떤 면에서 뭐 증강을 지금 발목이 잡힌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 어떤 동북아 균형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전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지 않는가. 예. 이제 그런 우려까지도 솔직히 할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제 북한이 우리 쪽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앞으로 계속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자마자도 우리 쪽에서는 아무튼 뭐 전문가들끼리 굉장히 의견도 충돌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북한 매체나 이제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것에 대한 보도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군사 분야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다. 일단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보면 상당히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어떻게 보면 불가침 협정에 준하는 그런 합의서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예. 예.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 완충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는 각각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 예. 예를 들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정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좀 손해본 거 아니냐. 예. 땅에서는 왜 GP가 서로 균형되게
그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 왜 동일 숫자로 줄이느냐. 예.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이거 뭐 NLL 양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는 예,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문제가 없을까요?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군사합의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손해봤다라고 문제 얘기하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그게 가장 큰 것이 왜 NLL을 이번에 정말 그 한번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 못했느냐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NLL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향한 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해안선을 따라서 수많은 포들, 해안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덮개 씌워야 되잖아요. 이게 뭐 비율로 따지면 6대1, 9대1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네. 북한에서 보면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덮개 씌우면은 덮개 씌우고 바깥으로 이제 이 그 야산 같은데 있다가 동굴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햇볕을 좀 씌워서 기름칠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예. 이걸 전부 다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밖으로 못 나오고 햇빛을 못 쐬우면은 녹슬어 버린단 말이죠. 예. 북한은 북한 내부 나름대로의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뭐 노동신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아주 전문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북한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될 것 자,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죠.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3월 달 사실 북미 간에 전혀 채널이 없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북미 채널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회담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 전달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는 또 나름대로 협상력도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 것은 자신의 어떤 진정성, 정말 이제 비핵화를 뭐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의 어떤 차원이지 예. 구체적인 사실을 두고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가 아주 뭐 획기적인 제안 하나 저는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직접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제안을 하든지 뭐 그런 방향을 할 텐데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만나고 좀 감성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예. 어떤 북한의 분위기, 즉 김정은 위원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 소개시켜주는 뭐 그러한 차원인데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편지를 받았다고 지금 뭐 굉장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여전히 또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은 여전히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그런 거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만족감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It was a great letter, and we have very good relations. And let's see what happens. I'm in no rush. The sanctions remain. We haven't done anything.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았다는 친서 그리고 문 대통령이 또 들고 가는 또 전해주는 그런 내용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뭐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고요. 거의 뭐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데. 예. 비슷할 것이다. 네, 예. 저 친서도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9월 5일 날 그 우리 대북 특사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예. 미국에 뭐 관련되는 관계자 그다음에 북한에 죄송합니다.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판문점에 모여서 추가 유해 송환과 관련된 발굴 문제하고 논의를 하면서 예.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서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 시점을 보면 한 11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러면 5번째 편지를 또 보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받은 편지를 그냥 내가 뭐 2, 3일 전, 3, 4일 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가시는데 친서를 또 하루 이틀 전에 보낼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뭐 전체적으로 종합보면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전하실 내용이나
또 친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대국민 보고할 때 우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완전한 핵 폐기가 뭘 의미하느냐. 완전한 핵 폐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핵 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가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실 것은 9월 5일 날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차 임기 내에 앞으로 한 2년 좀 남았죠. 그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하실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얘기하실 것은 아마 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기자들도 이제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이제 선언이고 뭐 그것이 우리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유엔사 문제라든지 관계가 없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고 나머지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정치적 수준으로 북한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거고요. 네 번째 말씀하실 것은 이제 검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내용에도 보면 공동성명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검증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 검증이 되려고 하면 신고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검증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말 속에는 신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핵물질, 핵무기, 그다음에 핵 생산시설, 그다음에 이 로켓이라고 할까요? 미사일. 이거와 관련된 이게 이제 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물론 두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목록의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환 이걸 중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비핵화가 어떤 구체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상응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통 크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를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종전선언이라는 걸 원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게 어떤 뭐 평화협정은 아니다. 일단 선언적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일단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좀 원할 겁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측에 요구를 하는 게 일단 남북 경협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은 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지금 북한 측으로서는 뭔가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직 없어요. 지난번 뭐 그 인민군 창건이라든지 건군절이라든지 지난번 정부 수립일 때 저 국민들한테 배포된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중에서 거의 없단 말이죠. 기름 한 병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일단 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라면 일단 종전선을 하고 종전선을 하게 되면 일단 적대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되고 대북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좀 어떤 뭔가 요건은 수립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할 텐데 그러나 오늘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 보면 일단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는 여전히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좀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북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없으면 제재를 해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국면들이 지금 이제 이번 회담 유엔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저희가 잠시 보시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That second meeting would be here in Washington. I know that'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We'll let you know when we have further details, but certainly something that we want to take place. 자, 이제 뭐 조율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차 정상회담 1차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는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워싱턴에 만약에 된다라면 예. 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또다시 한번 제3국에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을 하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일단 11월 6일 날 있을 중간 선거에 뭔가 어떤 예. 좀 국민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안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 요건과도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상의 뭐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다라면 워싱턴에 불러서 회담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민들한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 그것이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면에서 당장은 어떤 좀 희석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재선이거든요. 예.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재선의 어떤 국행 문제를 다룰 때는 굳이 지금 상황같이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또 북한이 정말 요구되는 것들을 원치 않게 해준다라면 북한에 대해서 다시 강경책을 쓸 수도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직 변수는 많다. 그건 아마 이번 대통령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회담 빈과 뉴욕에서 두 군데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매 1호가 워싱턴까지는 못 가지 않을 거죠. 그럼 그렇죠. 비행기를 다시 빌려서 다른 걸로 가야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예. 시나리오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연말까지는 예.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새벽에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또 방문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대감이 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예.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종전선언. 이게 조금은 베스트 같은데 그렇죠. 시간적으로 지금 벌써 뭐 내일 모레가 10월 1일인데 10월 말까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못할 것도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만큼 결단을 하고 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체적인 이 정책 결정자 집단이라고 할까요? 예. 여론 형성 집단 중에서 그나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대화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쪽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예. 그 베스트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평양 회담에서 연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답방이 성사가 될까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주변에 만류가 있었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네. 상당한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정말 답방이 성사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일정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아버지가 뭐 약속을 했지만 못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좀 이루어지고 싶겠죠. 사실은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거,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그다음 옛날 여영묵 총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고위층 왔지만 결국 최고 지도자는 오지 않았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최고 지도가 서울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남북 관계 정치적 의미가 있고 예.
예. 있는데 문제는 아마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게 많다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와서 한다는 것은 흔쾌히 박수를 칠 수 없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그래도 비핵화와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심정 속에서는 그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 아직 보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연말까지 와야지만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있고 뭔가 문재인 대통령 어떤 임기 내에 뭔가 좀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게 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 일단 서울 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지속성.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어긋나는 걸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서두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